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? 부동산 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.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.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? 저희는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.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이건 사상 최대입니다.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.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.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. 결국 이 부동산 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그러한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. 특히 이러한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그러한 그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.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. 결국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그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아주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좀 딱 핀포인트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우리의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이 저금리 문제를 경제 때문에 어떻게 못해서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. 이게 핵심 아닙니까?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정치권이라면 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.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기다려 달라. 공급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. 우리 여야가 함께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과잉 공급,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 없지 않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